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국 합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대타협의 접점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한인 자정까지 결국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안건에선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최대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정기적인 통상임금은 상여금에 포함하는 것과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부분에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줄인 52시간으로 하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자는 데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은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견이 워낙 첨예한 탓에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합의문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정위의 대타협 시도는 졸속 합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복지부가 2014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소득 비율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주거 관련 소비 비용 지출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975개 지역의 거주노인 1,45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가구 형태 등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94년 2.4%였던 공적연금 소득이 2004년에는 14.1%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31.9%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반면 노인들은 개인 소득 중에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인 10명 중 3명이 생활비 보충을 위해 단순 노무직 등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의 89.2%가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은 고혈압이 5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3.4%가 관절염을, 22.6%가 당뇨병이었습니다. 더욱이 노인의 10.9%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외로움 등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치매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4월이 시작되자마자 경남 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이 유상급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에 경남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홍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행위가 새누리당의 당론 인재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물으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서한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제는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실내 금융구역을 확대한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왔습니다. 하지만 4월에 접어든 이제는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하며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흡연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월 100만 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1.3%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은 1.3%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연금도 1.3% 인상됐으며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3,180원이, 자녀와 부모는 2,120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포항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최신식의 치료실을 갖추고 있어 북구 장애인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최현미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애인들의 수건이었던 포항시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북구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들이 또 재활되고 또 여기서 꿈을 나누고 또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요람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80억 원가량을 투입해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복지관에는 다목적 강당과 체력단련실, 정보화 교실, 직업재활훈련실, 수치료실 등 7개의 최신식 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날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둘러본 장애인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해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스펙에서 직무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경기도가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작년 말 취업에 성공한 김주성 씨. 비교적 스펙이 낮았던 탓에 쉽사리 취업문을 두드리기 어려웠던 김 씨는 교내 프로그램에 참가해 현장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취업 성공의 열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회사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자체가 자신감 아닌 자신감처럼 이제 스스로 좀 느끼게 됐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전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실제 회사 가서 간접이 아닌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경기도가 2012년부터 지원해온 대학생 예비 취업 협력 사업. 도가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대학은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기업을 모집해 현장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사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현장 경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선취업 직무 경험이 바탕으로 한 학생들은 바로 현장에 가서 교육 필요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스펙에서 직무 능력으로 바뀌어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채용 상황 속에 현장 직무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올해 장애인 군무원을 총 75명 채용합니다. 이는 국방부와 육해 공군본부의 2015년 일반 군무원 채용 시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취업이 불리한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해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다양한 점자 지도를 시범 제작합니다. 국지원은 오는 12월까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시설을 반영한 국가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대한민국 전도와 세계 지도의 점자를 혼용한 교육용 점자 대한민국 전도, 점자 세계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인 서울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시설 단계부터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져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물을 통한 수업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와 태권도신문이 태권도를 통한 사회 취약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복지TV와 태권도신문은 우리나라 태권도의 발전과 건전한 체육문화 형성,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의 행복,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복지TV 부산지사가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복지TV 부산지사와 그린닥터스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학교를 소유한 일가의 재산 다툼에 1년 전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던 서울 명수학교가 학교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공립화가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수학교의 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명수학교 폐지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산을 지난해 7월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설립 당시보다 학교 부진의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재산 매수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 흘러갔고 결국 올해 3월로 예정돼 있던 공립화 날짜는 5월 1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특히 5월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공립화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수학교를 인수한 후 다원학교로 이름을 바꿔 오는 5월 1일 개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복지부가 이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각종 감면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한정과 KBS, 한국가스공사의 정보 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4개의 신규 직종을 포함시킨다는 기사입니다. 공단은 신설될 직종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CNC 밀링, 메카드로닉스, 바리스타, 워드 프로세서 등 4개 직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참가 선수가 3회 연속 7인 이하인 보조기기 제작, 치과 기공, 시계 수리, 수자수 등 4개 직종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이 점들은 시각장애인들이 화폐의 단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점들입니다. 1,000원은 점 하나, 5,000원은 점 2개, 10,000원은 점 3개, 50,000원은 점 대신 선이 5개. 은행에서 막 찾은 빳빳한 신권은 구별이 쉽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간 낡은 지폐들은 생각보다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폐는 오래되면 낡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